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필수예제 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4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에서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요. x-2라고 하는 공통인 부분이 보이네요. 물론 이 녀석들을 다 전개시켜서 계산해 주셔도 되겠지만, 편의상 x-2를 뭐 라지 x라고 치환을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라지 x 제곱에 플러스 라지 x에 빼기 12이기 때문에, 자, 3, 4 이렇게 쪼개질 거고, 여기에 4에다가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3, x 플러스 4 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x-2에 또 빼기 3을 하고 x-2에 플러스 4를 하면 되니까 얘는 x 빼기 5, x 플러스 2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인 부분을 여기에 x제곱 빼기 2x라고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실 거고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3, 2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시고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요. 해서 봤더니 여기서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이 항들은 인수분해가 또 되는데 뒤에 있는 항들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항을 또 3,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뒤에 있는 항들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좀 찍어야 되겠네요.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의 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4개의 항들이 곱하기가 되어 있고, 뒤에 지금 빼기 10. 빼기 10이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빼기 10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방금 했던 2번 문제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2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2차식이 뭔가 공통인 부분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3번에서 어떻게 하면 공통인 부분이 나오도록 할 것이냐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공통인 부분이 만들어내주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 각각의 항들의 상수항들이 있는데 이 상수항들의 합이 일정한 두 개씩 먼저 계산을 하자는 거죠. 묶어서. 자, 그래 주시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플러스 5라는 녀석을 먼저 계산해야 6 될 거고 여기는 2, 4를 계산해줘야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산하기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5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고 자, 그 다음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계산하시고요. 그게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됐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빼기 10이다. 해서 놓고 보니까는 여기에 아까 우리가 그 일정한 합이었던 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공통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라는 녀석을 라지 x로 치환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x 플러스 5 라지 x 플러스 8에 빼기 10이니까 x제곱 플러스 13x 5, 8, 40인데 10을 빼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10 이렇게 되실 거고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다시 할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항들은 더 이상 인수분해 되는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이 일정한 두 개씩을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인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복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복 2차식. 복 2차식이라는 거는 상수항 그리고 2차 그리고 4차 뭐 이런 형태로 이 항들만 나타나는 식들을 복 2차식이라 그러죠. 2차식이 중복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2차 뭐 4차 6차 뭐 이런 애들인데 대부분 뭐 짝수차 2차 4차로만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 복 2차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죠.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시켜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인데 이 x제곱을 빼기에 5x가 되고 플러스 4를 해보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형. 이 x제곱을 라지 x나 뭐 다른 걸로 치환을 했을 때 그
그 나타난 2차식이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겠죠? 해서 다시 x제곱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인수분해 되면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합차공식이네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도 합차공식이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됐고요. 자, 근데 이제 2번처럼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런 함들은 이제 치환을 시켜서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보더라도 얘네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유형.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치환 안 시키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에 맞춰가지고 이 식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그 녀석으로 이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이었기 때문에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하겠죠? 일단 2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이 x제곱이라는 녀석 혼자 있었는데 이 x제곱이 되다 보니까는 x제곱이 한 번 더 더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x제곱을 한 번 빼줍니다. 그래야 2x제곱에서 x제곱이 빠져서 원래 있던 요 x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이 앞에 보이는 이 항 3개는 x제곱에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빼기의 x제곱 해서 이 큰 형태로 보신다면 얘네가 뭔가의 제곱에 빼기가 보이고 또 뭔가의 제곱이다. 아, 얘는 합차공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합차공식. 자, 그러면 이제 이 합차공식이 나왔으니까는 얘를 한 번씩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요 x라는 값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더하기 1을 한 번은 빼주고 네, 이렇게 계산해서 인수분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아까 쌤이 이게 지금 이 1에 맞춰서 되는 게 지금 2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2도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됐다면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렸다면요. 얘가 원래는 플러스 x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플러스 x제곱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3x제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버리고 얘는 지금 플러스의 뭔가의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위에처럼 합차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서 플러스 1이면 뭔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 뒤에 빼기가 나타나고요. 빼기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빼기가 나타나야 되고 앞에 제곱인 숫자 여기 제곱인 숫자 1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제곱인 숫자가 나타나도록 빼기와 제곱인 숫자가 나타나도록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잘못 눌렀네요. 자, 3번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나타나진 않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요. 치환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그냥 바로 뒤에 보이는 자, 원래는 2x제곱 플러스 9였는데 이 9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얘를 6x제곱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4x제곱이 내 맘대로 더해진 거니까 뒤에는 빼기의 4의 그 다음에 x제곱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빼기도 나와야 되고 제곱인수도 나와야 되고 둘 다를 만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3개의 항은 x제곱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식 되고요. 얘를 통째로 묶어서 2x의 완전 제곱이다 라고 보신 다음에 합차 공식을 쓰셔야 돼요. x제곱에 플러스 3에 2x를 한 번은 더하기 해주고 x제곱 플러스 3에 한 번은 2x를 빼기 해주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4번 x제곱을 라지 x라고 생각하시면 라지 x제곱에 빼기에 13x에 플러스 36인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해서 얘는 지금 라지 x 빼기 4, 라지 x 빼기 9 즉 얘는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9 되니까 합차 공식이 되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4번 문제는 밑에 책의 해설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풀어놨냐면, 얘도 2번, 3번 문제 유형처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36에 한 번 더 x를 뺐다. 즉, 자, x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빼기의 x제곱이라서 또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서 x제곱 빼기 6에 한 번은 x를 더했고 x제곱 빼기 6에 한 번은 x를 갖다가 뭐 뺐다 해가지고 얘를 또 인수분해해서 구해냈어요. 근데 굳이 이 문제는 글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로 푸시는 게 더 빠르겠죠. 익숙한 형태로. 자, 그 다음 발전 예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발전 예제 여러 개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문자가 지금 A, B, C, 뭐 X, Y, Z 혹은 뭐 X, Y이긴 한데, 자, 문자가 2개 이상인데 식이 이렇게 막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이 4개가 있는데요. 항이 4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일단 바로 공통적으로 모든 항들을 묶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죠? 자, 아무 문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개 묶어서 공통인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봤더니 여기와 여기를 한번 봤더니 앞에 A로 묶어주시면 A제곱 빼기 B제곱 이게 보이고요. 이 뒤에 두 개의 항에서는 플러스 C로 묶어주셔서 뒤에 걸 먼저 적어주신다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네, 이렇게 찾았는데요. 그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인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앞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앞에는 A, 뒤에는 플러스 C니까 A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합차 공식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되고, 그리고 뒤에 원래 있던 A 플러스 C까지.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좀 많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 상태로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더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전개를 해주시자. 자, a제곱 b 되고요. 마이너스 ab 제곱 되고요. b제곱 c 되고요. 마이너스 bc 제곱 되고요. c제곱 a 되고요. 마이너스 ca 제곱. 네, 이렇게 됐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네, 항이 6개나 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렇게 항도 많고 문자도 많고 이럴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주셔야 되죠.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A도 제곱이고요, B도 제곱이고요, C도 제곱이고요. 전부 제곱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만만한 문자 하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A가 좀 만만하니까 A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 있는 항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A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있는 항들은 이렇게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게 편하겠네요. B 예쁘게 더 나오겠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항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미리 묶어줄까요? BC로 묶어주시면 예쁘게 또 B-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공통인 부분이 나타나기를, 얘가 지금 어쨌든 합차 공식이라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B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공통인 인수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B-C로 이렇게 묶어내시고 난다면은 남는 애들은 A제곱에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고 B 플러스 C의 A가 되고요. 여기는 B, C 이렇게 남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형태는 좀 안 익숙하겠지만 이 식을 보신다면 A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A의 개수가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C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B, C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해서 두 개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개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형태를 B-C에, 자, 이거를 먼저 적어주시면 A-B 그리고 A-C.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쓰냐면 A, B, C 순서를 갖다가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A 이런 식으로 쓰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A-B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B-C를 써주시고, C-A를 쓰고 싶은데 순서가 바뀌니까 C 빼기 A로 써주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게 답을 쓴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 예제 7번. 자, 인수분해 응용 삼각형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식이 성립하는데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될 것이냐?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A, B, C는 다 양수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제일 긴 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전개를 시킵니다. a제곱 b, a제곱 c,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bc제곱 이꼴 제로가 된 상태다. 자, 아까의 2번 문제와 비슷합니다. 발전제제 6번의 2번과 흡사한데, 자, 문자도 많고 식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지금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는데요. a도 제곱이고 b도 제곱이고 c도 제곱이고요. 그럴 때는 또 만만한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었네요. 자, 마이너스로 묶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애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다 체크를 해주셔서 항이 많을 때 빠짐없이 하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BC로 묶어내 주시면은 B 플러스의 C라는 값이 나타났네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B 플러스 C라고 하는 공통인 인수들이 나타나 버렸네요. B 플러스 C로 이렇게 묶어내 주시면 A제곱이 나왔고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있고 B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이다. 자, 아까랑 흡사한데 부호가 조금 다르네요. A 될 거고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BC를 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인수분해 되기를 얘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C다. 자, 여기서는 굳이 이쁘게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는 두 변의 길이 합이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날 거고요. 마찬가지 얘도 0보다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가 0이 된다라는 의미 자체는 여기에 있는 항이 0이 되어야만 0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고, 따라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같기 때문에 얘는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도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요. 다음 시간에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 인수분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